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코인 100%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12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20에서 25% 빠진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베테랑 조디 비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비트코인의 IPO 순간이라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 10,000명이 전체 비트코인의 33%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분배가 일어나고 있대요. 나스닥 버블 때처럼 고점 회복에 10년 걸렸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돌파했어요. AI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바꾸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금융 레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우버보다 6배 저렴하게 나오면서 AI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고 휴머노이드와 AI 에이전트가 2025년 동시에 온다는 예측도 나왔어요. 오픈 메인넷과 토크나가 내년 시작되면서 암호화폐가 모든 자본시장을 대체할 거래요. 오늘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진실, AI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리고 2025년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까지 모든 걸 파헤쳐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조디 비서는 이걸 IPO 분배 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약1만 명이 비트코인의 33%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토시 물량을 빼면 약 28에서 30%죠. 2조 달러 시가총액의 30%예요. 11년 전에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넣었다면 지금 1000배가 됐어요. 순자산의 80%를 한 자산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스닥 버블을 기억해야 해요. 2000년 초 버블이 터진 후 고점 회복에 10년 걸렸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돼야 해요. 하지만 알트코인, 기관 채택 없는 코인들은 달라요. 이건 여전히 비유동 시장의 엄청난 부담과 연결돼 있어요. 최근 이 주간 수익성 없는 투기 주식들이 극적으로 폭락했어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유동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암호화폐 버블이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사스 투자도 있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AI가 나타났어요. 인공지능은 엄청난 파괴적 힘이에요. AI를 채택하지 않는 상장 기업뿐 아니라 특히 많은 사스 투자에 타격을 줬어요.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어도비 같은 상장 사스 기업들을 보세요. AI가 사스를 의심스러운 투자처로 만들었어요. 벤처캐피탈이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묶어놨을 때 동시에 기부금이 자본이 필요해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퍼스트 브랜즈의 프라이빗 크레딧 문제, 하락한 프라이빗 에쿼티 상장 기업들, 이 비유동성 부담이 사람들을 유동시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토큰화가 필요해요. 실시간 가격 책정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연기금, 기부금 보험사들이 비유동 시장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가 시가평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AI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두 가지를 계속 해줄 거예요. 엄청난 양의 달러를 새로운 금융 레일로 몰아갈 거예요.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비트코인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았어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요. 결국 정상화 될 거고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거래량과 달러가 많을수록 비트코인이 제공했던 것과 같은 기능이라는 걸요. 브렌트 존슨의 밀크쉐이크 이론을 들어봤나요? 그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비트코인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가 약세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달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관관계를 분리해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네트워크 효과, 벤처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면 달러가 흘러들어올 필요성이 혁신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AI와 암호화폐는 둘 다 민주화하는 힘이에요. 제 의견으로는 마지막에 만나요.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정부가 새로운 금융 레일을 받아들이면서 이 행정부의 3년이 더 남았어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확실히 할 수 있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또 다른 초당적 투표예요. 구조에 대한 명확성을 만들 거고 이게 중요한 지점이 될 거예요. 가장 낙관적인 건 지금 심리가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심리가 이렇게 나쁠 때가 좋은 거예요. 피아트 세계로 돌아가면 여전히 공공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주식이 50% 조정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10만 달러, 9만 8천 달러, 9만 7천 달러의 비트코인이 걱정될 거예요. 하지만 유동성이 잘 될 자산으로 유동성을 불러와요. 비트코인은 결국 다시 기회를 얻을 거예요. 분배가 진행되는 동안 고래들의 많은 공급 부담을 뚫고 나갈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할게요. 10억 달러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100만 명이 10억 달러를 소유하는 게 낫다고요. 변동성이 낮고 거래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을 원한다면요. AI 주식은 여전히 꽤 강한 매수세가 있어요.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요. 전력 생산과 데이터 센터에서 명확한 공급 수요 불균형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AI 기업들이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풍을 받고 있다는 감정이 커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인프라 이야기는 약간의 사이드쇼로 봐요. 자금이 조달될 거예요. 많은 부분이 부채로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채택이에요. 이게 정의라고 몇 번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앱, 채택, 비즈니스, 이익 마진 모두 올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어요. 트레이닝 쪽만 했어요. 추론 쪽은 올해 시작됐고 채택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오틴 텍사스에서 바이럴 트윗이 있었어요. 우버를 켰고 테슬라 로보택시 앱도 켰대요. 테슬라가 5배에서 6배 저렴했대요.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버와 리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싼 달러로 도시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죠. 벤처 캐피탈에게 감사했죠. 지금은 싼 달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분명히 교통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역사를 통틀어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나타났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우버를 순수한 고객 획득 전략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를 돌며 모든 사용자를 획득하는데 모든 돈을 썼으니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았어요. 비평가들이 소리치기 전에 말하자면 불가능한 걸 해내지 않으면 1조 달러를 못 받아요. 75%의 투표가 이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어요. 분명 논란이 많고 격렬해요.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컬트 주식이에요. 비트코인과 비슷한 특성이 많아요. 아무도 가치 평가를 모르죠. 세계 최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요. 그는 양극화된 인물이에요. 이건 내년 제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큰 일의 문턱에 있어요. 아담 조나스가 지난주 쓴 순간에 대해 얘기했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면 오늘 테슬라가 시장의 문제라는 걸 읽었어요. 과대평가됐고 주요 이슈라예요. 그 사람들은 로보택시 시장과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탐에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로보택시가 여기 있어요. 오고 있어요. 사고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음주운전하거나 운전 중 문자하는 것처럼요. 세계의 큰 문제죠. 로보택시가 더 안전해요. 완벽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달 나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가속화되는 속도로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마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해야 해요. 내년은 시장이 정말 들뜨는 해예요. 버블을 찾고 싶다면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아마존이 말하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올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에 이게 이익 마진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 상장 기업의 마진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완전히 예상해요. 그건 주식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또한 노동에 대한 파괴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돈을 써야 할 거예요. AI가 이 모든 걸 일으키고 있어요. AI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지수적 혁신이에요. 지수적 혁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QE는 인위적 지능을 통한 이익 마진에서 온 자극이었어요. 이 자극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익 마진에서 오고 있어요. 비용을 5% 줄이면 운영 레버리지를 얻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으로 진행되던 금융공학보다 훨씬 큰 숫자예요. 비용 절감이 주식시장에서 더 큰 현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클래리티 액트에 집중하는 걸 보면 1년 후를 봐요. 토큰화가 필요하고 실시간 가격 책정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해요. 연기금, 기부금, 보험사들이 비유동 시장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가 시가평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오를 때는 시가평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업라운드를 못 받을 때는 문제예요.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공간 내 모든 투자가 닷컴 버블 이후 일어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글이 아마 가장 유명하고 큰 IPO였을 거예요. 2004년에 일어났죠. 구글이 시장에 나온 걸 돌아보면 그게 큰 일이었어요.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LP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의 미래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든 자본시장을 대체할 거예요. 이걸 큰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어요. 내년에 시작되는 토큰화 부분이 올해 스테이블 코인처럼 주요한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진실과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다뤄봤어요. 비트코인 IPO 순간 AI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휴머노이드와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까지 월스트리트 베테랑 조디 비서의 인사이트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